뉴욕 한인회와 함께. 자, 매주 토요일 11시 이 시간에는요, 특별기획으로 뉴욕 한인회의 소식과 한인사의 이슈를 진솔하게 방송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뉴욕 한인회관 실태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뉴욕 한인회관 개혁추진위원회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죠. 자, 뉴욕 한인회관 개혁추진위원회 조성환 수석부회장, 강원주 차석부회장, 최용경 법률부회장, 이재철 정책부회장께서 오늘 한자리 하셨습니다. 자, 우리 패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우리 전직 몇몇 분의 한인 회장님들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기자회견 하셔서 전직 회장님들이 모두 참여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몇몇 전직 한인 회장님들 얘기로 말을 하겠고, 그런데 요즘 또 다시 회관 문제를 들고 나와서 뉴욕 한인회 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공동투자회사라든지 회관 개발에 대해서 또다시 반대하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이슈가 전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면은 전직 한인 회장님께서 기자회견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를 모르니까 우리 한번 현 한인회의 상태, 현 한인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풍전등화가 왜 풍전등화인 건지 우리 조성환 선생님 잠깐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지금 뉴욕 한인회관의 저평가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희가 저평가를 한 게 아니고요. 건물이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건물을 구입하셨습니다. 초창기에. 예, 32년 전부터 그동안에 저희가 스크랩해 놓은 기사를 뭐 열람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 회관을 정상화해 보겠다고 10분이 넘으시는 전직 회장님들이 노력을 하셨지만 네. 해결 못 하셨고요. 현재 전체 테넌트가 12테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렌트비를 현 시세와 처럼 맞게 내고 있는 테넌트는 한두 테넌트밖에 안 되고요. 네. 나머지 10테넌트가 다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심지어는 고지gat대로 얘기하면 2,000 스퀘어피트, 그것도 맨하탄에서 주거지를 쓰고 있는데 500불 렌트 내고 있는 테넌트도 네. 있습니다. 뭘? 네. 예. 그리고 그나마 그 정도 같은 사이즈를 또 한 7, 8테넌트가 1,000불 이상, 뭐 한 1,000몇 불, 뭐 2,000불 미만 돈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거의 30년 넘게 네. 렌트비를 안 내고 있는 테넌트가 2테넌트나 있습니다. 네, 30년 넘게 렌트비를 안 내고 있는 그렇죠. 테넌트.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건물 대비 렌트가 되는 비용에 따라서 건물 값은 책정이 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숫자로 이제 따진다면 2013년 저희 전반기 결산 회관에 대한 결산을 보면요. 수입, 그러니까 수입이라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렌트 네. 수입. 렌트 수입이 약 한 46만 불 정도 렌트 수입이 총액이 되는데 네. 지출이 39만 불에 남는 금액이 6만 4천 뭐 6만 불 정도.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1년이. 맨하탄의 6층짜리 건물인데 수입이 그렇죠. 46만 불이고 6층이 그냥 6층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한 층에 세 테넌트가 있는데 각각 2,000 스퀘어피트를 가지고 있는데 건평의 면적이 네. 한 층 면적이요. 약 8,000원에 가깝고요. 8,000 스퀘어피트인데 테넌트들은 약간 그게 2,000 6층짜리입니다. 스퀘어피트 뭐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예. 월 렌트는 500불 이렇게 내고 계시는 그리고 거예요. 결과적으로 연에 저희가 순수익으로 남는 게 고작 6만 불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1년에 6만 불밖에 벌지 못하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또 나가야 되고, 근데 그 6만 불마저도 또 건물이 뭐 어디가 좀 잘못됐다든지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다 한다면은 또 고치는 수리 비용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럼 6만 불밖에 벌지 못하는. 근데 이제 그것이 또 항상 불규칙적인 건 왜 그러냐면 회관 건물이 워낙 이 12년 된 건물이에요. 112년 된 건물이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또 모든 게 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심지어 계단까지 네. 다 나무예요. 그래서 고장이 굉장히 잘 나고요. 엘리베이터 고장은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터지고요. 네. 그다음에 뭐 어디 누수 뭐 새는 거
뭐 또 뭐 화장실에서 물 새는 거, 비 오면 물 새는 거는 거의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테넌트들을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재계약이 안 되는 이유, 우리 법률위원이신 우리 그 어떤 조건에 묶여 있어서 이 테넌트들 못 내보내는 걸까요? 네, 우리 한인회관 건물은요.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층 빼놓고는요. 네. 1층은 커머셜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IM이라 하여간에 네.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국어로 하면은 렌트 안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무궁토록 이 존은 이 건물은 렌트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는 거에 걸려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처음에 사인한 분들, 그분들의 부모님, 배우자, 자식, 손녀, 손자가 주르륵 쭉쭉쭉쭉 계속 살 수 있는 살 거예요.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음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렌트가 올라가는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1년에 겨우 1%, 어떤 때는 아무것도 그 렌트 올라가는 것도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네. 해마다 그분들이 만나서 정하는 시세에 올라가는데 현재 그 렌트 안정법에 들어있는 그 건물은 옆 건물이 아니라 치면은 옆 건물의 4분의 1 정도라 그러면 맞아요. 네. 그런데 부동산세가 올라가는 거는 다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웬 안정법이 있건 없건. 그렇기 때문에 향후 몇 년이 걸치게 되면은 아마 텍스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세금을 못 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수입보다는 이제 오히려 네. 주택세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네. 우리는 마이너스 부자가 되는 거죠. 네, 현재는 정확하게 그 렌트가 다 들어온 게요. 2015년 4월까지 제가 지금 손에 그걸 들고 있습니다. 45만 7,570불이 들어왔고 지출이 39만 4,173불. 이 지출은 무엇이냐? 세금, 뭐 쓰레기, 보험료, 전기, 오일, 통신, 수도 그런 겁니다. 항상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이익이 63,396불인데요. 만일 뭐가 정말 메이저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번 적자를 보고 한윤 회장님들은 동포사에 호소를 하셔서 또 다시 모금을 해주십시오. 한윤회가 이렇게 허덕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재철 우리 부회장님, 이재철 부회장님 지금 부동산을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니까 여쭤보겠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대체 품목이 바이아웃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공간을 맨하탄 다른 곳에서 사주고 이 사람들을 나가라고 그러면은 되는 건데 이 바이아웃 개념 힘듭니까? 예, 굉장히 뭐 힘들다고 하면 힘들 수가 있고 쉽다고 하면 쉬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금액이 문제거든요. 바잉아웃을 할 때 그 테넌트들한테 지불해야 되는 금액. 네. 예, 그 금액인데 아까 조성환 수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한 층에 뭐 한 유닛당 2,000 스퀘어피스 소유를 이제 이렇게 렌트를 하고 있는 건데 그분들이 그 근처 첼시 그 지역에 2,000 스퀘어핏 아파트면을 렌트를 한다고 한다면 그 금액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 코압을 사실 그 바잉아웃 할 때는 그분들이 뭐 렌트보다는 이제 코압이나 자기가 콘도나 코압으로 이사를 가실 거를 이제 염두에 주고 그렇죠. 그만한 똑같은 사이즈를 예. 해서 보내야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코압으로 이사 가실 때는 앨리스트 한 200만, 150만 불에서 200만 불 정도 이상을 주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굉장히 지금 싸게 렌트를 내고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이 바잉아웃 해가지고 코압을 구입했을 때 계산해야 되는 코압 같은 경우는 메인터넌스가 있는데 메인터넌스 자체가 2,500불, 3,000불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분들 입장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매달 500불만 내면 되는데 우리가 뭐 차라리 새 집으로 옮겨가서 굳이 왜? 2,500불을 내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나갈 이유가 없는 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한인회에서 어떤 그분들한테 이런 조건으로 얼마의 조건으로 제가 듣기에는 뭐 오래 전에 그런 조건이 있었다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 테넌트들이 했던 말이 뭐 코압을 한 채씩 사달라 그러면 네. 나가겠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기억하기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 바잉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상상도 못할 이게 돈이 그러면은 필요한 것 아무리 같습니다. 맨하탄에 뭐 장을 해서 그걸 뭐 한 7, 80만 불이라고 잡아도 네. 그러면 테넌트가 지금 안에 8테넌트가 있나요? 아니면은 9테넌트가 있나요? 10 테넌트죠. 10테넌트가 있으면은 800만 불이 있어 이분들을 내보낼 수 있네요. 예, 800만 불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만 불, 1200만 불 정도 아무리 작아도 그 정도가 좀 그러면은-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예. 그리고 제일 문제는 1층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커머셜이 있긴 하지만 예, 그분들이 그 지역에 이게 1층에 8,000 스퀘어핏 이상에다가 지하실까지 일부 사용을 하고 계신데 네. 그분들도 굉장히 지금 렌트를 정상적으로는 계시긴 하지만 굉장히 싸게 계시고 주변 시세에 비해서 뭐 3분의 한 2 정도밖에 페이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분도 예, 역시 그래서 한인회관 같은 경우는 렌트를 제가 언젠가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 진실규명위원회 때 이렇게 인컴 대비 마켓밸류를 했을 때 네. 제가 이렇게 한정을 했던 게 인컴 대비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한인회관은 200만 불이 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예. 그 얼마 전에 이재철 부회장이 조사를 하셨죠. 유명한 우리 그 부동산 BBG에서 예, 감정가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건물 규격 또 수입 대비를 봤을 때 거기서 나온 가격이 그러면 1,120만 불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팔 수 있는 가격이 1,120만 예, 불. 그 가격은 1,120만 불이라는 가격은 제가 에어랏이라는 게 개발 그 에어랏이는 공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아마 같이 이렇게 합한 금액이 일단 지금 인컴으로는 도저히 맞춰질 수가 없고 인컴이 5만 불, 6만 불인데 네. 사실 예, 그 가격이 1,000만 불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1년에 못해도 30만 불 정도는 넷으로 인컴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네. 참 의문입니다만 어느 분이 네. 독지가가 네. 알겠습니다. 내가 내 돈 2천만 불을 내서 이 건물을 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에 테넌트들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2천만 불로요. 네. 2천만 불로 그분들을 내보낸 다음에 네. 예, 그 말뜻이 내보낸다는 2천만 불 아니, 그걸 그러니까 다 바잉아웃하는 아니요. 의미인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네.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나가십시오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도 안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무조건 바잉아웃을 해줘야지 이분들은 나갈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아니 다른 방법도 한 가지는 있습니다. 네. 다른 근처에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이쪽으로 이주를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 똑같은 조건으로. 근데 그러면 그 네. 건물을 산 건물에 가서도 그분들은 렌트비를 안 내실 거잖아요. 그럼요. 같은 조건 지금의 같은 조건으로 어허. 플러싱에도 요즘에는 이렇게 디벨롭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한번 우리 조성환 씨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 BBG에서 내는 어프레이저 가격이 이제 1,120만 불 한다면은 이런 테넌트들이 들어오라고 어느 회장님 때 계약을 하신 건가요? 계약이 아니고요. 네. 저희 이제 건물은 그 어떤 지어진 연도나 조건 때문에 렌트를 주게 되면 그러니까 주거로 무조건 렌트 스테빌라이즈가 됩니다. 근데 네. 그거는 누가 그 저희 회장님 그동안에 전직 전직 회장님 회장님들이? 계약한 게 아니라 구입 당시에 이 건물을 강익조 회장님께서 구입할 구입 당시 때 때부터 벌써 이 사람들은 들어가 있었고 그렇죠. 다 있었죠. 들어가 있었고 그러면 그 건물이 생각보다 다른 건물보다 싸게 나왔을 거고요. 뭐 그때 당시에 워낙 그 지역이 음. 뭐 그렇게 시세가 있는 지역이 아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렌트를 얻는다는 거, 뭐 그런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네. 대부분의 그 지역, 그 첼시 지역이 뭐 다 빈 건물이나 공장 건물이었기 때문에 네. 뭐 거의 헐값에 네. 다 그렇게 들어왔겠죠. 네,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우리가 근데 그 건물을 살 때 옆에 건물도 같이 딸려 있었습니다. 우리 4층짜리 그렇죠. 건물이 네. 있었던 걸로 패키지로 구입을 했죠. 그래서 이 두 건물을 같이 사는 걸로 해서
그 전 강익조 회장님께서 구입하시자마자 또 그 친구분께서 이 건물은 따로 또 사가십니다. 예. 이 건물이 말도 안 되는 작은 사이즈인데 현재 지금 6층짜리 한인회관과 가격 차이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이 건물은 가격은 올라갔어요. 근데 1,120만 불이라고 이제 얘기한 그 금액 아까 지금 네. 이재철 부회장님 얘기하셨지만 공증권을 뭐 감안했을 때 그 정도 얘기한다고 하는데 네. 액면가로 200만 불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옆에 건물은 저희는 전면이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크죠. 네. 옆에 건물은 20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한 층에 1,000스퀘어밖에 안 돼요. 굉장히 그리고 작은 4층짜리예요. 건물이에요. 네. 근데 그게 최근에 690만 불에 팔렸어요. 아하.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러는 와중에요. 더 재밌는 거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한인회관에 가면 여러분 전직 회장님들 우리 한인회 역사라고 기사를 스크랩을 다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기사를 봤더니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건물 사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또 우여곡절 끝에 또 강익조 회장님과 아시는 분에게 또 이 건물이 팔려 나갑니다. 더욱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30년 만에 이 한인회관 건물에서 옆에 건물을 무료로 30년간 히터를 떼주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그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직 회장님들이. 근데 구입하실 당시엔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요. 구입하실 네. 때는 그 건물이 그러니까 구입하실 때는 분명히 이런 건물이라는 걸 알고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기사에도 나와 있고요. 네. 이 건물이 패키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저희 그 본 건물, 우리 한인회관의 건물에서 히링을 옆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건물을 나눠서 팔 수 없다. 그래서 네. 예. 그러면은 이 새 건물을 사신 분들은 자기네들이 1년 내내 히터비를 하나도 안 낸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그렇죠? 볼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민승기 회장 때 지난번 때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태까지 심지어는 전기값도 제대로 못 내고 막 그래서 차압이 들어오고 한인 회장님들이 그래서 그거를 동포천에서 골프 대회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돈을 또 모금을 해서 한인회관에 비용을 내줬는데 예. 우리 건물이 아니라 옆에 건물 비용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건물을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이런 예. 건물을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때는 분명히 아셨을 텐데 뭐 그래도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인회관 건물이 있었다는 건 있게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었으니까 그거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런 건물인데요. 자 이번에 그 전직 한인 회장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기자회견 요지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우리 강원주 우리 차석부 회장님. 네. 예, 지난달 23일 전직 회장님 세 분하고 그 일부 한인 그리고 김민선 씨가 플러싱 금강산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한 내용은 민승기 씨가 뉴욕 한인회관으로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 한다는 판단에 따라 범동포 차원의 사기 행각 저지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네. 회관과 관련된 내막을 조사해 사기 행각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동포 대상의 공청회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29년 동안 히링 그 동포의 자산인 한인회관 그 회관인데 29년 동안 히링 파이프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 관해서는 사기 행각 어쩌고 하는 언급이 전혀 없었으니까 도대체 어디다가 사기라는 말을 쓰는 건지 또 이게 엄연한 명예훼손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저지 운동을 위한 비용을 모금하는데 동포 사회를 상대로 성금 모금 또는 한인회관 명의의 뭐 채권을 발행하겠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뉴욕 한인회관의 그 가치가 저평가되었다. 스퀘어 피트당 800불이고 그거는 건물이 3,200만 불이고 공중권이 2천만 불에 도합 5,200만 불짜리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따 우리 이재철 부회장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드리겠지만요. 한인회관 건물이 BBG에서 1,120만 불이라는 가격이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까 최은경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의 수익이 겨우 6만 불 됩니다.
건물을 살 때는 제일 먼저 뭐를 봅니까? 상용 건물 살 때요. 저같이 모르는 일반 사람도요. 이 건물을 살려면 여기서 수익이 얼마가 나오냐. 그 다음에 세입자들이 세는 잘 내냐. 그 다음에 여기 수리할 때는 얼마나 있으며 부동산세는 얼마나 내냐. 대충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죠. 그런데 뉴욕 한인회관은 1년 수익이 겨우 6만 불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 5천만 불 이상 투자를 해서 1년에 6만 불 벌으려고 그거 투자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증권 2천만 불. 저는 부동산 전문은 아닙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공증권은요, 그 건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틀려요. 코너에 있느냐, 중간쯤 있느냐, 또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는 그 리미테이션, 그게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 가격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분명하게 저희가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동포 사회를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거는 자료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더구나 동포 사회의 자산을 가지고 희롱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BBG라는 명성 있는 회사에서 감정한 감정 가격으로 지금까지 얘기를 했고, 1120만 불이 나오게 된 동기는 BBG에서 그동안 한인사회 그 세입자, 한인회관에 들어있는 세입자들이, 그 합법적인, 우리가 볼 때는 악성적인 세입자들이 얼마나 내보내기 힘들고 한인회관이 수익이 없는 건물인지 그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해서 그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 말은 3천만 달러만 있으면 허물고 10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완공하면 시가가 1억 5천만 불이 될 수 있는 한인회관 건물인데, 뭐 민승기 회장이 저평가한다 그러는데 3천만 달러가 어디 있습니까? 동포사회에 누가 그분들이 3천만 달러를 댈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뉴욕 한인회관 초기부터 특정 부동산 업자가 개입돼서 추진해 왔다. 뭐 콜리어스의 한인 에이전트 뭐 존 우시가 그 사람이다. 또 한인회관이 지난 3년간 뉴욕 한인회관 재정 보고를 하지 않았다. 다 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련 서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관 재개발 계획 추진 절차가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는 왜 합리적이지 않다? 이분들 말하는 거는 소송 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상화위원회에서 탄핵을 한 회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이 방송을 통해서 지난 시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승기 회장은 선관위에서 엄연히 당선을 공고한 회장님이고, 정상화위원회는 이미 자리를 떠난 전직 회장들께서 조직을 해가지고, 총회는 원래 회칙에도 현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자리를 떠난 전 회장들이 총회를 소집해서 현 회장을 탄핵하는 법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역사의 유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탄핵을 했기 때문에, 또한 지금 무효 소송을 김민선 씨가 했기 때문에 민 회장이 아무런 그 권한이 없어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네, 저는 이거를 일축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김민선 씨가 무슨 서류를 들고 나와서 이거를 공개할 수 없다. 이게 공개하면 무슨 밤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민승기 회장이 제안했다고. 근데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지난번에도 민승기 회장이 옆에 건물을 그 옆에 건물 산 그 안 사장이라는 분, 그분하고 에이전트하고 그 중간에서 껴서 뭐 50만 불을 해먹었다. 한인회관을 나중에 이렇게 같이 엮는 방법으로 어쩌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민승기 회장 50만 불 착복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역시 명예훼손감입니다마는 제가 이 라디오 방송하고 나서 여러분한테 전화 받았어요. 당신들은 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안 하냐. 당신들이 참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이 뭐가 구린가? 아니 나 같아도 당장 명예훼손으로 걸어버려. 찍소리 못하게. 그렇게 하라고 강력하게 전화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민승기 회장께서 이제 언론사를 방문해서 아마 여기 방송에 와서도 그 말씀 하셨죠. 내가 50만 불을 착복했으면
그 증거를 가져오면 당장 사퇴를 하겠다. 그러나 그 증거를 못 댈 때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민승기 회장이 이 소송을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민승기 회장은 한인 사회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뭐 법적으로 끌고 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 법적 소송으로 끌고 간 사람은 바로 김민선 씨입니다. 지금 1월 20일 작년 5월 13일에 변론을 해서 어쩌면 끝날 수도 있는 이 소송을 서호진 변호사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자신의 변호사였다는 그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 되나? conflict of interest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다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소송에서 자격을 박탈시키는 그런 모션을 추가를 해서 소송을 연기한 장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승기 회장은 제가 보면 어떤 땐 좀 너무 좋으신 거 아닌가. 뭐 너무 마음이 착한 분 아닌가 싶어요. 네, 저 같은 사람은 못 참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정말 이 많은 내용을 그 기자회견에 하셨네요. 근데 이 지금 제가 언뜻 듣기에도 조금 그런데 일단 신빙성이 있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용경 부회장님께 변호사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공연하게 현 한일 회장이 사기 행각을 하고 있다라고 단정지어서 발표한 것. 네. 그다음에 이 어떤 증거도 하나 없이 언론에다가 사기라고 범죄를 언급하면서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되진 않는지. 그리고 또 뭐 비용도 모금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한번 일단 그다음에 또 뭐 그거를 발행한다 그러셨죠. 반드를 발행하셔서 하겠다는데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반드를 발행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네. 간단하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네. 저도 이 한국일보 네. 1월 29일 금요일 2016년 그 날짜를 저도 세 가지로 나눠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거론이 되고 있는 거는 민승기 씨가 이렇게 써 있어요. 민승기 씨가 뉴욕 한인회관으로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 한다. 뭐 사기 행각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기 행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논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명예훼손감입니다. defamation이라 그러는데요. 도대체 명예훼손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거 정의는 다른 사람의 명예, 명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 그러니까 현실의 팩트와 다르게 말하거나 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 쓴 거를 라이벌이라 그러고 말로 하는 명예훼손을 슬렌더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미국의 그 헌법 언론의 자 1조에 의해서 헌법 1조에 의해서 freedom of speech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라디오나 뭐 신문이나 TV 언론 기관은 언론의 자유, 뭐 마음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을 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의 권리, 즉 그 사람들의 good name, 자기의 그 명성, 뭐 자기의 reputation을 네. protect 해야 될 그런 consideration, 그런 protect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defamation, 명예훼손이 미국에서 famous 그런 네. 해졌냐 하면은 1964년에 뉴욕 타임스와 미스터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이 똑같은 명예훼손을 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명예훼손 이 고소는 형사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민사법으로 처벌을 받는 겁니다. 아하, 네. 근데 명예훼손은 뭐 지나가는 나그네가 뭐 너 나쁘다 그래서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 엘리먼트, 그 조건이 있어야 할 수가 있어요. 그 엘리먼트는 5가지가 있는데 우선 누가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말을 하는 거예요. 공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어쩌고 저쨌다. 두 번째는 그게 퍼블리시 돼야 됩니다. 그 얘기는 누가 말로 들었다거나 공기를 통해서 뭐 네. 라디오나 뭐 TV, 그다음 신문
요새 잘 나오는 카톡, 네. 온라인 미디어 아주 카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 우리 한인회관이나 그 우리 회장님에 대해서도요. 그 다음에는 그 스테이트먼트가 말한 자체가 그 말을 하거나 글로 쓴 자체가 caused injury 상처를 입었을 그 받은 사람이. 네. 네. 그 다음에는 그 말한 자체가 사실이 아닌 false야 되고 unprivileged 그 얘기는 내가 만일 재판소에 가서 무슨 증언을 할 때 거짓 증언을 했어요. 네. 그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특별한 것은 그 higher burden 그래서 그 public official이나 public figure 우리 민 회장님 같은 분의 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정말 그 actual malice라 그래요. malice는 아주 그 저질적인 나쁜 마음 그런 마음을 먹고 일부러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퍼뜨리는 그런 소문 그러니까 그런 스테이트를 만드는데 이미 알면서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 그 사람을 정말 그 아주 나쁘게 하기 위해서 reckless라 그래. reckless disregard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덮어놓고 이 신문처럼 사기 행각을 했다 그러는 거는 명예훼손의 뭐 네. 재판을 한다는 가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신문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정상위 측 뉴욕 한인의 김민선 씨는 말씀하시기를 김민선께서 씨께서 저와 전직 회장들이 찾아와까 전우라는 분이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 전우 씨가 본인과 전직 회장을 찾아와서 한인 회관 재개발에 투자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우 씨를 만났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만나서 네. 당신이 그 김민선 씨와 전직 회장님을 만났다고 이 신문을 들고 나갔습니다. 제가 네. 만났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네. 굉장히 젊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들보다 훨씬 젊고요. 네. 똑똑한 남자더라고요. 네, 만난 적이 있답니다. 네. 2014년 3월에 전직 회장님들은 두 번을 만났고 네. 다 뉴저지에서 만났더라고요. 네. 김민선 씨는 총 4번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맨해튼에서 만났고 세 번은 그 임시 사무실 네, 있죠. 네. 플러싱 노동 네. 거기서 만났는데 자기가 그 한인회에 대해서 매각도 설명했고 투자도 설명했고 장기 리즈에 설명했더니 그 전직 한인 회장님들께서 아주 좋은 생각이고 찬성한다. 그러나 민승기 시대는 아니다. 그거는 하기 싫으니까 이 다음에 차세 오는 회장이면은 그때 하겠다. 너무나 좋은 제안을 해줘서 고맙다. 엑셀런트. 그런 만남이었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기자회견 내용과는 많이 틀린데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놀랬고요. 그러면 오히려 만난 사람들은 민승기 회장이 아니었고 전직 회장님들이셨고요. 네, 전직 회장을 3월 달에 만났고 민승기 회장님은 12월 달에 만났는데 당신이 어떻게 알게 됐냐고 그랬죠. 저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 그 캔버싱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엠플로이 그 회사가 엠플로이어가 투자도 하고 부동산 개발도 하고 부동산의 주인이면서 브로커레이지 그것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이 맨하탄을 다니면서 어느 게 개발이 안 됐나 찾아내는 게 이 사람의 직업이거든요. 네. 지나가 보니까 한국 국기가 걸렸는데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 이렇게 눌렀습니다. 네. 배를 눌렀더니 눌러주더랍니다. 갔더니 거기에 비서 어느 여자가 있더래요. 거기서 명을 받아서 그날은 못 만나고 그 다음에 하여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승기 회장님도 만난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금은 아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지만은 민승기 회장 시대는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전직 네, 회장님 그건 하셨다고요. 확실히 그렇게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전직 회장님들은 지금 이번에 기자회견할 때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물건을 팔려고 한다. 건물을 팔려고.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민승기 회장이 건물을 팔 수는 있습니까? Non-profit organization 절대로 팔 수가 회장이? 없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네. Non-profit organization의 건물을 팔려면은 우선 resolution이 있어야 되고요. 네. 총회에서 몇백 명이 모여서 뭐 투표를 하든지 해서 그게 정식으로 돼야 되고 그다음에는 어토니 제너럴 검찰청에 가서 허락을 봐야 되고 네. 받고 그 다음에 맨해튼에 있는 수프림 콧에 가서 판사의 명령을 받는데 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피티션이라 그럽니다. 네. 거기에는 이거를 팔아서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가 원 페니까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네. 얘기는 이거를 팔려면은 다른 회관을 다른 건물을 사는 게 이미 알아야 돼요. 아하.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많이 취급을 하는데 그것도 네. non-profit입니다. 네. 종교니까 미리 그 컨트랙을 해가지고 컨트랙을 복사를 해서 좀 저기 네. 제출하는 거예요. 얼마에 사는데 만일 우리가 파는 게 10만 불인데 저거는 8만 불에 산다. 그럼 2만 불이 뜨잖아. 네. 그 이거는 뭐 파킹랏을 고친다든지. 페니까지 하고 난 다음에 팔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그 다시 서류를 갖다 넣어야지 돼.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절대로 혼자서는 팔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그 전직 회장님인 김석주 회장님께서는 우리 기사를 통해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만 한일회관이 애물단지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회장님이시라면 뭐 다른 분이 그랬다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회장님을 역임하셨던 분이시니까 본인 스스로도 건물을 팔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왜 이런 소문을 자꾸 내고 민승기 회장이 팔려 그런다, 돈을 50만 불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은 이거는 그럼 명예훼손감인가요? 이런 것들은? 이것도 명예훼손에 고소를 하면 이것도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근데 너무나 정말 제가 웃었는데요. 너무나 좋은 그 어드바이스를 해줬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기다려라. 민승기 회장님 때는 안 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차기의 회장이 있으니까 뭐 누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서도 누가 되던 간에 그 다음 때에 가서 그걸 하자. 이게 전직 회장님들의 말씀이셨다는 네, 거죠. 그걸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전직 회장님 성함도 알고 계시고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네. 그분이 6명이 오셨답니다. 6명. 그러니까 전직 회장님들도 사실 이 건물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근데 3,200만 불이고 공주권은 5천만 불짜리 건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유를 일단 모르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써 있는 게 지난해 민승기 씨 측으로부터 회관 거래에 협조해주면 회장을 시켜주겠다는 합의 문서를 받은 바 있다. 다시 한번요. 마이크에 다시 한번요. 어떻게 됐다고요? 네네. 제가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네. 김 회장은 이어 지난해 민승기 씨 측으로부터 회관 거래에 협조해주면 회장을 시켜주겠다는 합의 문서를 받은 바 있다. 아직 공개할 수 없지만 그렇게 써 있습니다. 민승기 회장께서 김민선 씨께 네. 메일을 보냈다 이런 건가요? 그럼 그렇게 네, 여기 네.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네. 회관 거래에 협조를 해주면 회장을 시켜주겠다고 합의 문서를 보냈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합의 문서가 뭔가 저도 정말 호기심이 나고 네. 저는 그냥 한인의 법률 부회장을 했지 이번 건을 맡은 변호사가 그러면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네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네. 이런 밀거래가 있었다거나 지금 네 분은 네. 뭐 민승기 회장이다, 뭐 김민선 씨다 이걸 다 떠나서 사실 한인회관 건물을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는 게 목적이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분이신 거고 네. 만약에 민승기 회장이 이런 밀거래가 있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네. 분명히 사임을 하실 건 분명히 지난번에도 네.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 문건을 보낸 적이 있다? 그래서 그 변호사 우리 쪽의 변호사가 존 러비입니다. 아니 우리라는 거는 민승기 회장님 변호사. 그러니까 제가 알아낸 것은 저도 변호사지만은 이게 하도 파티가 그냥 너무나 원수같이 싸우면은 우리 변호사들은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먼저 법을 우리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이거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공평하게 이거를 좀 세트를 할 수 있나.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의견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거에는 그 변호사가
그냥 편지를 하나 보내는데 거기에 대문짝만하게 이거는 변호사들끼리에만 보는 거다. 그러니까 변호사와 변호사의 그 문서인데 이렇게 써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읽었더니. 아하, 그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이렇게 좀 삐뚤어 쓴 겁니다. 뭐라 그러나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을 yes, no. 했다. 내가 재판장에서 나가서 위트네스로 yes, no 거기는 설명이 따를 수가 없어. yes냐 no냐. 네. no.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크로케도 뭐라 그러나.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른 기자회견 이야기는 오늘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기자회견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우리 전직 회장님께서 기자회견을 먼저 하신 거에 대해서 좀 어불성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부분들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부동산 전문가이신 우리 이재철 부회장님 기자회견 때 한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된 거고 이게 과연 정말 3,200만 불 공중권 5천만 불이 나올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지금 신문을 보고 지금 읽어봤는데 네. 어떤 브로커러지 회사에서 어떤 브로커가 업계 5천만 한일회관의 가치는 최소 5천만 달러 이상이라는 것이 네. 업계의 상식으로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그러면 제 계산법하고는 좀 다른데 네. 사실 어떤 분의 어떤 투자자가 나와서 제 정말 희망사항이고 우리의 모든 희망사항이 5천만 불을 누가 좀 이렇게 네. 이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에 아마도 제가 뭐 이 부분의 생각에 따르면 제가 업계에 상식이 없는 걸로 네.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일회관이 재평가되어 있다. 스퀘어핏당 800불. 제 의견이 아니다. 이분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건물 3,200만 불 플러스 공중권 5천만 불. 예, 이렇게 해서 5천만 불이라는 돈이 나온 것 같고요. 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공중권이 1,800만 불이죠. 네. 예, 건물 가격이 3,200만 불. 그래서 토탈이 5천만 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맨하탄에서 스퀘어핏당 800불 이런 건물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저희 한인회관 같은 건물은 세입자가 렌트 스테빌라이제이션, IMD 그리고 로프트법의 렌트 규제법에 의거해서 렌트 수입이 이 정도가 마켓밸류가 5천만 불씩 될 수 있는 마켓밸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3,200만 불의 건물 밸류를 갖기 위해서는 이분이 정확하게 건물 밸류가 3,200만 불 그러니까 에지이즈로 3,200만 불을 언급하셨는데 3,200만 불이라는 건물 밸류를 갖기 위해서는 수입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수입이 앨리스트 아무리 적어도 120만 불 정도는 나와야 3,200만 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제가 업계 그 커먼센스 제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이분께서 이렇게 반납을 하신다면 할 수는 없겠지만 제 계산법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컴 건물을 대한 수입이 지금 한일회관 같은 경우는 5만 불, 6만 불 넷 인컴이 그러니까 순수입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3,20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200만 불 건물이 커머셜 빌딩으로서 가져야 되는 인컴은 순수입이 1년에 120만 불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있고요. 이거를 발표하신 분이 기자회견 때 그러니까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뭐 대표라고 하는데 저도 물론 대표 부동산 회사를 소유하고 부동산 브로커고 저도 회사를 소유를 하고 있지만 이분은 그러면은 아마 2층에서 5층까지 그 렌트 스테빌레이션에 걸려 있는 그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마도 이런 자리는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까지 하셨으면 분명히 준비를 하시고 나왔을 거고 만약에 준비를 안 하고 나오셨다고 한다면 이런 자리 그렇죠. 기자회견까지 하는 자리 공적인 자리에서 기자회견까지 하시는데 이런 게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고 회견을 이렇게 하시면 그거야말로 자기 직업에 대한 문제성이 제기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에어라이스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진실규명위원회 작년 여름에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게 맨하탄 첼시 지역 그 지역은
per 스퀘어핏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라이시 세일즈 프라이스가 219불에서 250불까지 per 스퀘어핏. 에어라이슨. 예. 근데 이분이 이 말씀하시는 거하면 에어라이시 총 프라이스가 가격이 한인회관이 가진 공증권의 가격이 1,800만 불이거든요. 네. 제가 산정한 경우는 아무리 250불 per 스퀘어핏을 해도 1,000만 불이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많은 갭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분을 제가 기회가 닿는다면 이분을 언제라도 만나서 어쨌든 이분이 저를 컨택하시든지 제가 이분을 컨택하시든지 해서 한번 디스커스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 부분이고요. 아하, 예. 네. 자, 그러면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네. 아주 명확하게 증명이 됩니다. 네. 우리가 32년 전에 공개 입찰로 팔은 옆 건물, 그 건물의 한인회관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이즈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1층당 1,000스퀘어피트, 4,000스퀘어피트. 그런데 그게 690만 불에 팔린 거예요. 네. 근데 그 건물의 수익이 1년에 16만 불. 그 작은 사이즈인데도. 네. 네. 그러면 한인회관이 10배 크면 어떻게 돼요? 단순히 그냥 매스로 수학으로 하면 690만 불 곱하기 10 하면 우리 한인회관요 6,900만 불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플하게 계산을 그렇죠. 한다면. 네. 그리고 거기 조그만 건물이 16만 불 나오면 한인회관은 160만 불이 나와야 돼요. 수입이. 그렇죠. 네. 그런데 160만 불 대신 얼마 나와요? 6만 불 나와요. 네.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이 한인회관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BBG라는 명성 있는 감정회사에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지금 이재철 우리 부회장님께서 부동산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계신 분이고 지금 이렇게 방송에 하시는 데는 자기 라이센스 명예를 걸고 조금도 거짓 없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라이센스 소지하신 분들은 자기 명예로 정확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거 있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우리 사무총장을 지내셨고 지금 수석부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조성환 수석부회장께 여쭤봅니다. 2013년 초기부터 존 우 씨와 회관 문제를 논의해 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늘 수석 사무총장이셨어요. 제가 사무총장 네. 시절이고요. 그때 당시에 사실 어쩌면 뭐 회장님이 워낙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니까 잔윤 씨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네. 저희가 보통 하루에 한 최소한 5에서 6건 이상 네. 회관 구매, 매각 관련 뭐 각종 방식으로 리얼터들 내지는 부동산 브로커들이 계속 회관을 방문을 했군요. 전화를 하거나 네. 방문을 하거나 그런 일이 비질비질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저희가 하도 그런 거를 이제 그 전화를 제대로 안 받아주고 하니까 어떤 부동산 업자는 저희한테 욕까지 한 적도 있을 정도로 저희는 사실 그 받아대는 거에 굉장히 고충이 있었고요. 잔우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컨택이 됐었을 때는 공교롭게도 그분이 한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나쁘게 대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같은 한인끼리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약간의 제가 베풀어 드린 건 있는 것 같은데 민승기 회장님께서는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실 정도로 잠깐 스쳐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해왔다.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고 또 그럴 만한 그 지식적인 그 계획 이런 게 사실 최근 들어서 진실규명위원회 통해서 한인회관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알게 되고 네, 맞습니다. 개혁추진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방향성을 잡아가고 어떤 대회보다도 순차적으로 진실을 알고 네. 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하고 언론에 알리고 그리고 아직 계약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공개했는데 왜 절차가 잘못됐다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거. 그러면은 기자회견 자체가요. 굉장히 조금 그 단어 자체가 참 그런데요. 그러면은 동포들의 그 마음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시면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자회견을 하시는지는 모르겠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고 그거 여쭤볼게요. 재임 민승기 회장이 재임 때가 33대부터죠. 예, 33대부터. 그때부터 재정 보고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저는 또 사무총장이었고 너무 잘하시겠네요. 예, 그 얘기에 제가 좀 약간 분개해서 오늘 그 이사회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직접. 네, 제 손에 있네요. 예. 네. 근데 지금 그거는 한 회 이사회입니다. 딱 저희가 특히 전반기 그 이사회 때는요. 그 1년에 원래 회칙에서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네네. 회칙에 2번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6번의 이사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사회의 때마다 저희가 모든 결산 내역, 심지어는 서머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각 은행의 트랜잭션까지 다 공개해 드렸고요. 그렇네요. 네. 그것을 본 이사분들이 너무 속 시원하게 잘했다라는 평가도 받을 정도로 저희가 모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 드렸습니다. 뒤에 위인점도 그러면은 그때 당시 지금 기자회견했던 전직 회장님들도 참석하셨었나요? 이사회에는 보통 전직 회장님들 참석하지 않지만 그렇죠. 현 예, 이사들만 예, 참석하시니까요. 네. 그러면 이거를 못 보셨군요. 이거를 못 보셨으니까 못 보시고서 발표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물 33대 이사장은 그때 당시 누구셨나요? 제가 참 웃지 못할 일인데 33대 때 전반기 정말 저희 그 재정 관계를 면밀히 보셨던 분은 네. 김민선 씨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전반기 후반기 회장이 예. 있으셨죠. 이사장이 있으셨죠. 근데 그때 전반기 때는 김민선 이사장이었으니까 예. 이사장은 이 정기 이사회의의 이사장이시니까 내용을 다 보시고 본인도 만드셔야 됐었고 내용도 다 보셨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보고를 안 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자, 직접 보고를 다 받으셨는데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또 하시는 우리 최영경 부회장님. 아까 제가 하나를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신문에 그 두 번째 이슈입니다. 그 전우라는 전우 씨가 이렇게 있어요. 이분들은 전우 씨가 왜 브로커를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느냐인데 그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옆에 건물 사신 분이 안 사장님이라는 분이요. 네, 한국 분이세요. 네, 한국 분이라는데 그분의 브로커, 리스팅 브로커는 쿠시만 앤 웨이크필드 지금 이름이 달라졌지만 굉장히 큰 회사예요. 어허. 그리고 전우는 브로커가 아닙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아니고 원래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 안 선생님이 그 빌딩을 사셨는데 다른 거를 파셨어요. 그러니까 로월 맨해튼에 있는 호텔을 팔았대요. 거기에 도와준였기 때문에 알게 돼서 저기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관여를 하게 되느냐? 브로커가 아니고 그 MHP 투자 돈을 론 파이낸싱 하는 거를 도와준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여기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존우가 사기꾼이다라고 기자회견을 하신 거는 굉장한 이분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럼 이분은 그런 거네요. 왜 이렇게 무리를 하셨을까요? 네, 참 안타깝기까지 하네요. 네, 자 우리 민승기 회장 오늘 이 얘기는 어떻게 우리 한인회가 정말 좋은 이야기 우리 치과 상담하는 것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무료로 치과 건강검진 해주시는 거 한인회관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얘기가 미리 못 나오고 나중에 나와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일단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김민선 씨 측에서 민승기 회장께 제안했다는 서류 공개하지 않고서 들고 나와서 봉투에 있는데 보여줄 수는 없다. 지난번에 한번 이러셨어요. 그러고선 끝내 안 보여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우리 조성환 속부장님? 우리 최영경 속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렸죠. 그 상황 그대로예요. 네, 그 상황 그대로 이분 말씀은 회관 거래에 협조해주면 회장을 시켜주겠다.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고, 없었다. 네, 무슨 조건이 네가 이거 해주면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 그 두 변호사가
한국말로 흥정을 하는 거 try to settle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조해달라는 거를 썼을 뿐이지 서로 협조해라. 네가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네. 일단은 오늘은 어찌든 너무 전직 회장님들께서 몇몇 분께서 하신 기자회견의 내용이 너무나 조금 많이 틀려서 그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나눴네요. 우리 뉴욕 한인회관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무료 건강검진 하시죠? 예. 오는 토요일 2월 13일입니다. 네. 그 뉴욕 치대 대학원생들이 저희가 지금 3회째 하고 있는데 매번 하고 나서 그 치과 검진을 받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특별히 이번에는 또 이제 우리나라의 명절인 이제 설이 끼어 있기 때문에 NY 그 대학원에 있는 네. 한인 학생들이 NYU 같이 대학에서 네. NYU 대학 안에 한인 학생들이 한 네. 연합회가 있대요. 근데 네. 거기 있는 학생들도 같이 와서 네. 또 오신 분들한테 음식도 제공해 우리 설날이니까 그런 네. 이제 봉사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젊은 친구들이 네. 이렇게 한인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또 뭐 무료고 그러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 뉴욕 한인에 참여 오셔가지고 또 그런 혜택 좀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월 13일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다음 주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맨하탄에 있는 뉴욕 한인회관 건물에서 NYU 치과 건강검진 무료로 치료를 해주십니다. 우리 NYU 치과 대학생들이 거기다 더불어 또 2월 8일 9일이 우리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떡도 우리 NYU 학생들이 우리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떡도 주시고 떡도 같이 싸우셔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설날 맞이하자고 하시니까요. 우리 많이 오셔서 무료니까 또 치과 상담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3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성환 선생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네, 강원주 변호사님.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수십 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한인사회 동포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뉴욕 한인회관은 지난 32년 동안 우리 한인사회에 전혀 기여를 못했습니다. 회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인들이 이용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노인들이 가서 거기서 교육 프로그램도 받고 뭐 그래야 되는데 위치상으로도 한인들이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도 한인회관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게다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서 지난 세월 동안 여러 한인 회장님들께서 압류를 거의 압류될 뻔한 적이 몇 번 지나갔고 그 때문에 동포들에게 그때마다 손을 벌렸어요. 동포 여러분 한인회관을 살립시다 해서 신문에 광고 냈습니다. 그리고 그 회관 때문에 노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다 결국은 지쳐서 몇몇 훌륭하신 분들은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했지만 돈과 시간과 나중에는 경찰서까지 불려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애물단지, 정말 그 김석주 전 회장의 말 맞다나 애물단지였던 회관입니다. 이 회관은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변모를 시켜야 돼요.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왜 때가 지금이냐? 아니 그거를 왜 물어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 지금까지 32년 동안도 기다려갖고 해결을 못했는데 왜 지금 하냐? 저 이해 안 됩니다. 예,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최은경 변호사께서 이 좌누씨라는 분을 만나셔서 들은 말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 라고 했던 전직 회장님들이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참 많이 속상합니다. 우리 한인회관은 지금이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꾸지 않으면 이런 기회 또 놓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느 회장님이 갈다 떠나서 한인회관을 한인들에게 돌려놓으려고 하는 이렇게 젊은 분들, 많은 분들이 정상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한인의 문제 제대로 파악하셔서 조만간에 뭐 공청회도 또 한 번 있다고 하시니까요, 조만간에 많이 오셔서 많은 좋은 의견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웹사이트 www.nykorean.org로 오셔서 보시거나 이메일 office@nykorean.org로 문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212-255-6969, 212-255-6969 한인회관이니까요. 모든 우리 뉴욕 동포들이라면 조금 더 관심 갖고 언제든지 꾸준과 칭찬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내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욕 한인회와 함께 이번 주 시간 마칩니다.